자, 이 작업물 같은 경우는 원래 이거 CD 표지라고 되어 있는 커버와 관련된 내용 안쪽에 들어가는 부분으로 해서 예, 요 부분 로드 셀렉션 컨트롤 누르면서 이렇게 한 부분을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채널상의 알파 채널 요걸 누르면 이제 보통 하나가 생기죠. 이렇게 생긴 후에 저장해 놨다가 보통 이미지 작업을 하실 때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나는 앞으로 작업을 할 때 요 안에만 일단 맞춰서 한번 해봐야지. 네, 가이드라인 같은 거는 요럴 때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요 안에만 맞춰서 그려볼까. 그래서 이 자질구레한 애들을 굳이 다 보이지 않게 해도 되는데 움직일 수 있으니까 외곽 선 부분으로부터. 근데 초반에 했던 건 뭔데? 예, 초반에 했던 게 이게 커버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결국 두 장의 이미지를 이렇게 합성해서 여기다가 뭐 제목을 넣을 목적으로 이렇게 만든 뭐 앨범을 조금 흉내낸 그런 내용이었고요. 새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별개인 데다 폴더를 하나 만들고 이건 2라고 하겠습니다. 2 구분할 겸해서. 그리고 편하게 작업을 하십니다. 요 안에 들어갈 이미지라 결국은 두 장의 이미지 아니면 여러 장의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거든요. 아니면 기존에 만들었던 분한테 이거 하나 달라고 하는 것도 좋은데 여기 반복적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네, 저는 이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이 이미지를 가져와 봤고요. 자, 지금 현재 이 이미지 위에서 그룹 속에다가 넣어줘야지 관리하기가 좀 편하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쏙 넣어볼게요. 네, 그래서 좀 하나가 있고 일단은 도너츠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도너츠. 예, 여기 부분만큼 컨트롤 클릭 레이어로 돌아가서 이게 바로 도너츠를 적용할 부분이죠. 그래서 마스크 버튼 처리가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자유롭게 움직여도 돼요. 자, 이거를 원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양방호님이 일부가 좀 가려지기 때문에 자, 그림이 분위기에 따라서 완전히 틀려서 이렇게? 아니지. 지금 봤을 때는 이 분위기가 좀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늘 분위기랑 합성하면 기가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건 보통은 이미지 2개 정도를 합성하시는 게 좀 제일 편하세요. 이런 어둑한 하늘보다는 지금은 밝은 파란 하늘이 좀 어울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단축키 잘못 눌렀어. 예. 네, 별개의 이미지를 여기다 넣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들과의 어떤 상관관계 보셔서 합성을 해야 되는 방법은 다 각자 다른 방법들을 많이 쓰겠죠. 똑같은 그림인 것 같은데 밑에 그림에 따라서는 또 완벽하게 또 틀려지니까 밑에 그림을 좀 크게 늘려볼게요. 이미지가 많고 막 그러면 복잡해 보이는 합성 때문에
가려야 될 것 같아요. 브러쉬 같은 걸 이용해서 중요한 건 꼭 요 자리. 네, 아유, 저는 여기서 좀 멈출까 하겠습니다. 아, 예. 자, 제가 만든 두 가지의 배경입니다. 하나는 이런 분위기, 하나는 이런 분위기. 예, 고심하면서 만들었다는 흔적이 좀 보여지네요. 또 멋진 요소들이 들어가면 더 그럴 텐데, 예, 이미지를 또 많은 게 들어가게 되면 추상적인 개념들을 많이 불러오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그리고 중요한 건 글씨가 또 들어가야 되겠고요. 글씨는 텍스트로 준비한 게 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키백과라던가 관련된 음악 앨범, 어차피 앨범을 홍보하는 내용을 좀 준비하는 거라 제가 준비한 이미지 중에는 일단 타이틀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양방원이라고 하는 이름 타이포그라피로 그룹 내에다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맨 꼭대기에 별도로 레이어를 만들어서 일단 쓰면서 시작해 봐야 되겠죠. 하나의 한 줄의 글씨로 전체를 커버할 수 없고, 그렇다고 각각을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따로 한 줄 한 줄 레이어를 만들어가면서 만든다. 예. 예,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각자 다른 구성으로 해서 타이포가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서체라던가 이런 거에 따라서 완전히 틀리겠죠? 양 이름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 이게 조심스러워요. 이름 숫자나 이런 거에 따라 틀려서 서체가 분위기에 맞을지도 그렇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앨범의 타이틀 이름도 또 별도로 돼 있고요. 20주년 The Best 양방원이라는 글자 한자. 특히 서체들 중에 보면은 한자를 지원 안 하는 서체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혹시 굴림체가 좀 보여주고 있는 것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서체를 지원 안 한다. 서체를 지원 안 하는 경우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여기 이것만 떼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한자를 지원하지 않는 애들은 네모나게 보여요. 그래서 서체도 잘 고르셔야 돼요. K-POP 바탕체, 예, 잘 지원해주고 있네요. 예, 네모 전혀 표현 안 해주고 있죠. 그래서 제한된 한자 서체 저기에 맞고요. 예, 제가 좀 여러 가지를 많이 넣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글자가 최대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예, 저는 요런 타이포를 한번 구성해 봤어요. 그래서 양, 워드 같은 느낌이 아니죠? 양, 방, 해놓고 이 어색한 부분들 뭐 요런 조화를 좀 줘보시는 것도 하나의 이런 또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꾸며본 내용. 예, 포토샵에서는 이렇게 좀 명사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 놓으신 내용들은 스마트 오브젝트를 쓰는 거를 진짜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에 똑같은 마크를 똑같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나 세팅한 걸로 해서 심볼 등록하듯이 등록하겠다. 디자인 작업 시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환시키는 거 아주 유용하거든요. 눌러보겠습니다. 이름은 양방원이라고 좀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보이는 스마트 오브젝트는 제가 별도로 더블 클릭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별도로 독립된 포토샵 속에 있는 다른 포토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쪽 지점처럼 내보낼 수도 있고요. 자, 지금은 혼자밖에 없는데 뭐 그러겠냐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다가 양방은이라고 제가 써봤고, 요거는 여기에는 이렇게밖에 안 보여져요. 요거는 필수로 스마트 오브젝트는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애들요, Alt 키를 눌러서 이 저 레이어는 어디서나 주요하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글씨가 가늘다 보니까 Alt, 여기 보이시나요? X자처럼 보이는 저런 현상이 좀 벌어지죠. X자처럼 보이는 거는 스마트 오브젝트의 외부에서 연결된 그런 거 쓸 때 많이 쓰는 그런 표현 방법이고요. 그래서 양방은 들어가 있고, 자, 이미지를 예상 외에도 조금 눌리다 보니까 품질이 조금 깨지는 것처럼 보인 것 같습니다. 크게 만들어서 작게 써야 되는데, 이게 원래 스마트 오브젝트입니다. 스마트 오브젝트는 내부에 있는 별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뭐 개별적인 편집, 제가 은이라는 글자는 투명하게 적을게요. 크게 만든 애를 스마트 오브젝트로 만들어 놓고 작게 해서 줄이는 방법. 자, 일단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임시로 스마트 오브젝트 안에서 별개의 안 내려가니까 이렇게 내려야 되겠네. 색상을 알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컬러를 블랙으로 한번 놔볼게요. 어때요? 조금 투명해 보이는데, 투명도를 몇 줬어? 45% 줬어. 기타 나도 예, 가서 양 같은 경우도 얘는 한 60% 정도 한번 줘볼게요. 네, 그래서 방 부분이 의외로 좀 세게 보이죠? 자, 검은 색깔은 감춰보겠고요. 세이브. 문서는 하나인데 그 안에 다수가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 뭔 일이 벌어졌나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은과 방이 투명도가 좀 틀리게 어느새 둘 다 박혀 있죠? 이걸 스마트 오브젝트라고 해요. 스마트 오브젝트를 쓰시면 조금 편하세요. 그리고 쓰고자 하는 얘와 얘는 같은 애기 때문에 하나를 바꾸시면 다 바뀝니다. 이게 좀 작게 만들어서 크기를 늘렸던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니까, 만드시는 분들은 왼쪽에 있는 얘를 먼저 만드시고 등록을 스마트 오브젝트로 하시고, 커먼트 변환하는 거 있었죠?
자, 해서 타이틀 넣어봤고, 제가 구한 이미지 중에는 이런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20주년을 축하하는, 예, 이것도 심볼로 만든 거. 요거는 블렌드 모드로 뒤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참 우연히 잘 골랐어요. 자, 카피를 한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컨트롤 V. 쓸 일이 없겠죠? 일반적으로 쓸 일이 없을 텐데. 네. 적당한 공간에 놓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스크린 모드. 자, 외부에서 가져왔던 이미지 노멀 이미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새겨져 있는 이런 그림들 같은 경우,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블렌드 모드를 이용해서 스크린, 네, 그래서 20주년을 축하하는 듯한 내용으로 해서 이미지가 이런 데 가서도 좀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겠네요. 여기는 좀 그러겠네요. 요 속에 같이 느껴지게 표현할 거라면 도너츠 속에다가 같이 넣어줘야 되겠죠?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름들이 겹치는구나. 자, 이제 최종적으로 했기 때문에 텍스트라던가 이런 걸 혹시 안내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예, 문단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밑에다가, 그래도 이게 뭐 여기 찾아왔으니까 어떤 내용이 좀 있다라고 하는 간략한 정도, 아니면 포스터라고 생각해서 이분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게임은 언제 출시할 워드 아케이드 게임이다, 뭐 이런 거라든가, 예, 어느 가수들이 네 번째 발매한 음악으로 어떠한 주제를 좀 담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 예, 저는 이게 이미 준비해봤던, 네, 텍스트를 복사해봤고요. 전체 화면에서 보니까 오른쪽으로 좀 이미지들이 좀 쏠려있네요. 가서 여러분들 잘 할 겸 필요한 경우는 그룹을 주셔가지고요, 깔끔하게 확인 한번 해보시고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어휴, 얘는 같이 따라가지 않았네요. 같이 따라가게 해주세요. 자, 됐습니다. 벽에 걸어놔도 좋을 것 같은 어떤 광고물을 하나 만든다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 봤고요. 자, 여기 파트는 이렇게 네모난 박스를 그리듯이 타입 도구 다시 보여드릴까요? 네, 이 타입 도구에서 글씨 크기를 좀 감안해보고 네모나게 그리드에서 여러분들이 복사했던 글씨들을 이렇게
일단은 붙여 놓으시고 크기에 맞게 예, 글씨 사이즈를 좀 조절해 주면 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까이 보이는 데에서 글씨 크기가 너무 작았네요. 컨트롤 T. 예, 드래그 하고 난 다음에 컨트롤 T. 글씨 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워드랑 틀립니다. 여기 보셔가지고 적당한 크기. 줄 간격은 오토로 되어 있는데 오토에 맞춰 볼게요. 그래서 감성에 맞게 지금은 세리프체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한번 접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세이브 한번 해보겠고요. 전체 모양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있네요. 보통 이럴 때 이러한 공간을 이용해서 여기 조그맣게 양방원님의 뭐 사진이라든가 뭐 프로필 사진 같은 거를 이런 데다 놓고 이렇게 보통 턱을 딱 쥐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내용과 함께 그림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죠? 예, 프로필 속에 들어갈 만한 그림. 네모나게 한번 잠깐 준비해 봤고요. 제가 마지막 준비한 그림. 예, 양방원님이 연주하고 있는 장면. 예, 이 모습 많이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모나게 카피를 해놨다가 잠깐만, 요 안에 쏙 보이게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예, 있습니다. 바로 안쪽에 붙이기에 해당되는 에디트에 페이스트 스페셜에 이렇게 찾아가면 너무 힘들죠. 페이스트 인투 셀렉트한 이 안쪽에 넣었으면 좋겠어. 컨트롤 알트 시프트 키 누르면서 V. 그리고 적당한 크기에 맞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트와 시프트 키를 이용해서 적당하게 맞춰주시면 좋겠고요. 잠깐만. 왜요? 사진이 좀 두드러지지 않잖아요. 테두리 효과 주시면 안 될까요? 포토샵에서는 이렇게 필요로 할 때 꼭 넣어줘야 되는 장면 나옵니다. 알았어. 세팅. 스트로크. 저거는 너무 두꺼워요. 분위기에 맞게 이런 경우는 인사이드를 해도 너무 두껍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색상은 주변에 있는 색깔들을 좀 머금으면서 넣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머금으면서 너무 어색하지 않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밝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멀리서 보겠습니다. 컨트롤 제로, 탭키. 예, 양방원과 관련된 이미지 작업. 좀 어색하지만 어때요? 합성 들어갔죠? 타이포 들어갔죠? 그죠? 우리가 배웠던 테이스트 인투 마스크의 일종이에요. 집어넣어서 아까 사진 넣어봤고, 사진 속에 있는 내용 세팅을 하려고 이제 마스크처럼 링크를 걸어봤고요. 딱 봐도 양방원의 20주년 이야기는 안 써있지만 저 앨범을 좀 소개하는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걸로, 이런 건 음반사라든가 그런 제작사 같은데 벽 같은데 이렇게 좀 걸려있죠. 유명한 가수가 컴백했다 라고 한다면 딱 붙어있습니다. 이분들이 8집을 냈구나. 8집인지 누구 8집인지 모르겠지만 9집을 냈구나, 이렇게 확인해 볼 겸 하면서 이렇게 왜 CD 뒤에 반짝반짝거리는 걸 왜 안 썼어요? 어색하면 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색하면, 그죠? 공간을 근데 요 화면 속에 보이는 저
전구가 보이는 화면은 뭔가 좀 건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림을 좀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단색으로 채워보는 것도 좋고 요거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미지가 애매하게 보이는 이 전구가 보이죠? 아이디어는 전구 그런 느낌으로 넣은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좀 이미지를 넣다 보니까 이미지가 뭔가 티는 안 돼야 될 것 같아서 은근한 흑백 이미지를 제가 넣어봤는데 여기 부분에 단색을 채워 놓으셔도 좋고 블러라고 하는 필터는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시는데 여기 필터를 한번 이용해서 이 상 자체를 완전 조금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보면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너무 복잡한 경우 자 얘를 위에 잠깐 맨 꼭대기에 붙이고 난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렌지로 자, 전구처럼 보이는 모양인데요. 한번 메뉴 보세요. 필터. 필터는 뭐 하는 데죠? 효과를 만들어주는 곳인데요. 보통 여기 블러라고 하는 대상이 있어요. 블러. 여기 블러 한번 찾아가 보세요. 거기에 가우시안 블러, 아니면 너무 복잡한 경우 모션 블러, 이 두 가지를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우시안 블러 특성 한번 보세요. 이미지를 뿌옇게 뭉게뭉게 만들어 주는 데는 가우시안 블러를 좀 추천해 드립니다. 이걸 누르신 다음에요, 기본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일단 뭉게뭉게 보여서 여러분 기억을 잃었다가 잠깐 눈을 서서히 뜰 때 뿌옇게 전체 상들이 보이는 그 느낌처럼 뿌옇게 만들어 주는데, 가우시안은 수학자 이름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가우시안 씨를 알을 필요는 없지만 여기 있는 레바를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원래는 이런데 어때요? 내가 조금 뿌옇게 해줄게. 물방울 도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방울 도구보다 이렇게 해주면 경계를 좀 뿌옇게 해서 무슨 상인지 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보면 전구처럼 보이지만 조금 당기게 되면 약간의 윤곽도 갖고 있으면서 뭉게뭉게 보이는 듯한 그런 장면을 연출할 수 있고, OK를 누르면 끝나요. 자, 여기 뭐가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뿌에서 안 보이죠? 그래서 가우시안 블러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셨다가 한번 반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필터 블러의 가우시안 블러. 자, 고생했고 너는 맨 밑으로 내려가거라. 컨트롤 시프트 누르면서 P 옆에 있는 디귿자. 자,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컨트롤 세미콜론 눌러서 가이드라인을 감춰봤고요. 이런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렸던 일정한 여백 같은 걸 좀 띄우셔가지고요,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셔가지고요, 여기 이런 걸 좀, 혹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거를요 이렇게 냈다거나, 이거 잘 보실래요? 이렇게 냈다거나 이럴 일은 없으시겠죠? 아니면 얘를 냅다 크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냈다거나, 여러분 이것도 물론 글씨를 크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잘 하긴 했는데 어떤 목적에 맞게 약간 안정된 여백들을 좀 갖고 계시면서 처리를 하시면 좀 좋겠어요. 이런 부분도 맞추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 이거 맞추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 좀 가급적이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느낌 아시겠죠? 맞추려고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멋있죠? 멋있다. 길어지니까 멋있어. 초보티가 확실히 나.
이렇게 하면 소프트가 확실히 나는 그림 작업이에요. 저 이미지 품질이 오는 거는 스마트 오브젝트에서 제가 큰 거를 만들어 놨다가 저렇게 넣었어야 되는데, 요거를 작게 만들고 크기를 늘리다 보니까 스마트 오브젝트가 조금 묻은 것 같습니다. 자, 최종 이미지 파일은 저장하신 다음에 save as, 제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길동. 2D 그래픽. 자, 그래서 포토샵 파일로 저장해 봤고요. Save as, Ctrl Shift S를 누르신 후에 JPG로 만들어서 이렇게 같은 파일 안에 같은 게 들어가니까요. 저장, 퀄리티는 맥시멈 1메가 정도 되겠네요. JPG.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서 작품 느낌 나오게 일단 만들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물론 이제 꼼꼼히 만들어 보시면서 해보시다 보면 요령이 생기시면서 좀 더 멋있는 걸 많이 만들 수 있을 거예요.